예, 많이 쓰셨죠? 네. 그리고 당선돼서 나타났으니까 다행이죠? 네. 네. 특히 경선 때 많이 쓰셨죠? 네. 그 어제의 용사들이 지금 같이 모인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그날을 생각하면서 같이 좀 서로 얼굴도 보고 저랑 인사도 나누고 그러려고 모이신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드디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내일 모레 글패 수요일이면 시작이 됩니다. 그 특별시의 탄생은 모든 시민들의 몫이지만 그 특별시장을 탄생시킨 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시장은 이전과는 다르게 여러분, 즉 시민들, 주권자 시민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예전처럼 국민들을 이렇게 따라오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누가 이걸 이끌고 가는데 당연히 제가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최고의 의사결정은 여러분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하지요. 특별시의회가. 지금까지는 시정 운영을 이를테면 시작이 시장이나 공직자였다라면 이제부터는 시작이 주권자인 특별시민 여러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씩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서 제가 아직 목이 안 돌아왔어요. 바로 내일 모레 벌어질 이쪽의 상황 때문에 목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선거 끝나고 나서 좀 쉬었어야 되는데 못 쉰 데다가 인수위가 시작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피곤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고 골치가 아파서 그렇습니다. 머리가 아팠습니다. 왜 머리가 아픈지는 아시겠죠? 네. 이게 안 해보던 거고 제가 시험 문제를 잔뜩 받았는데 모범 답안이 어디에도 없어요. 그리고 그 모범 답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족보도 하나도 없어요. 비슷하게 모범 답안이라고 생각해하고 쭉 정리해서 놓은 걸 보통 학교에서 공부할 때 족보라 그러잖아요. 족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방위적으로 다 이게 보고 하나씩 정리를 해가야 되는데 절대 시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목이 돌아오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근래 반도체 축복이 쏟아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반도체 축복. 네. 벼락 같은 축복이에요. 사실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시작될 때만 해도 저는 이 축복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감은 잡고 있었는데 제가 감을 잡았던 것보다 더 크게 만들어버렸어요. 사실 이것은 얼른 보면 진짜 축복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시험에 들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시험에 들었냐? 반도체 수백조 팹을 짓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쪽에 수십만 인구가 불어나는 어떤 분은 뭐 100만이 불어난다고 어떤 분은 어쩌는데 대통령 말씀은 100만이라고 그랬죠? 조계 의원님? 네, 100만 인구가 불어나는이라고 했어요. 통합특별시에 순천이 아니고 여수가 아니고 통합특별시에. 근데 그보다 더 큰 규모로 쏟아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우리 특별시가 받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부서지가 어떻고 무슨 명칭이 어떻고 그런 일 하고 있으면 사실은 지난 1월 25일에 대통령께서 장문의 포워딩을 저한테 글을 포워딩을 하나 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런 거였습니다. 제발 시청사가 어디니 주소를 어디다 두느니 명칭을 뭐라고 부르느니 그딴 일 좀 그만하고 어떻게 하면 기업이 오고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이곳을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 고민 좀 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은 공개 안 했어요. 이제 합니다. 주소지가 순천이면 어떻고 무안이면 어떻습니까? 우리 달라집니까? 무안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순천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전히 목이 돌아오지 않아요.
저게 내일 모레면 수백조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도 반도체 팹이 그것도 메인 팹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조금 영어가 어렵습니다. 미들 팹이었어요. 그러니까 웨이퍼를 생산하고 나면 저기 패키징 해갖고 완성될 때까지 중간 단계를 미들 팹이라고 합니다. 그런 공정하는 거를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메인 팹은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공정, 미들, 후공정 이렇게 있는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게 생태계, 그러니까 여기서 클러스터라고 표현했어요. 반도체 클러스터, 정부가. 그게 지금 쏟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쏟아졌는데 두 가지 경우가 생기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온매 지역에 뭔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네. 지역 경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모르겠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즉 특정 자본 중심으로만 전개되면 망하는 겁니다. 두 번째, 그렇게 쏟아진다 그랬는데 그걸 우리가 다 품어내서 받아내지 못하면, 그러니까 물도 필요하다, 전기도 필요하다, 땅도 필요하다, 사람도 필요하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요즘 공격이 시작됐죠. 이쪽으로 하면 인재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세게 쳤어요. 중앙일보를 아예 데리고 갔어요. 혹시 이 중에 중앙일보 관련된 분 계시면 반성하세요. 제가 세게 깠어요. 뭔 사람이 없어. 전남에, 호남에가, 광전남에가. 사람 겁나게 많다. 지스트, 켄텍,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목포대 너무 많다. 가지 말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이 없대 또. 헛소리 하지 마라. 팹 하나에 물이 18만 톤 들어가는데, 아니다. 하루 6만 톤 필요한데, 팹 하나에 2기가 쌍으로 들어오거든요, 보통. 좀 어려운 말이에요. 쌍으로 들어오는데, 12만 톤 있으면 돼요. 땅이 18만 평 필요하고. 우리가 다 해보니까, 주화모, 장성호, 동복댐 다 해보니까, 영산강물 가서 어떻게 안 하고, 바다 염수 이거 당장 안 하고도 지금 당장도 가능해. 뭔 헛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 이 담론 투쟁, 이 메시지 싸움에 나서야 됩니다. 댓글 달고, 그리고 글 쓰고, 야식들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런 것을 조직에서나 어디에서 제공해드리고. 저기 계신 분은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같이 오셨으면 이리 오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낼 거냐. 그러니까 저게 자본 중심으로 움직이거나 우리가 받아내지 못하면 꽝이에요. 꽝이 아니라 이 남도 땅에 제가 80년 서러운 역사를 말씀 자주 드렸는데 해방 후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내줬어요.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다 내준 겁니다. 다 내줬어요. 완전히. 쌀값, 헐값으로 해서 저 수출하는 공단들의 노동자들이 먹고 살도록 하려고 이중고까지 해가지고 쌀값 싸게 내줬잖아요. 다. 우리 여러분들의 형제들, 자식들 다 공장으로 보내서 노동력 다 제공했잖아요. 대한민국의 오늘날은 사실은 호남의 뒷받침 없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80년간 그렇게 졸라 개고생했더니 돌아온 건 뭐였습니까? 차별과 멸시와 소외와 경제적 결핍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심지어 피까지 흘렸어요. 이제 그것을 뒤집자고 그러십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하겠다. 정치 철학이래요, 당신의. 그래서 어쩌려고 지금 이제 좀 아직 제대로 될지 안 될지 몰라요. 계획이라도 세워놓는 겁니다. 만약에 총선에 흔들리고 정권 뺏기면 끝장이에요. 안 옵니다. 벌써 그 얘기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이 뭐 이런 옛날에 지기들 하던 방식으로. 오죽했으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X에다가 옛날에 당신들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우린 그렇게 안 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기업 팔비 틀어서 가라고 안 한다고. 니들 군사독재 때 박정희 후배들 전두환 따까리들이 그렇게 하던 짓이지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같이 나서야겠죠. 네. 아마 조기훈 의원님이 그렇게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지금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시장 뽑아놨으니까 됐다.
나한테 뭐가 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 뽑는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이제 이 시장이 해나가야 될 저 반도체 산업을 받아가지고 진짜 우리 것으로, 우리 부로, 우리의 가치로 창출해내야 되는데 이 과정을 이제부터 제대로 꾸려가야 된다. 죄송합니다. 졸라 고생했고 시장 만들어놨더니 저것이 와가지고 한다는 말이 이제부터 다시 고생하자가네. 그래서 기분 나쁘신가요? 아닙니다. 이제 뭐 좀 할만한 것 같죠? 네. 이러려고 시장 만드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공을 세우신 분들에게 떡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실 분들은 그 일 자리에 맞는 역량을 가진 분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렇지만 옛날 선거 끝나고 나면 막 무슨 잔치하자고 막 말도 안 되는데 막 이사를 갖다 저기다 심어라 이런 일을 하지 말아 주십시오. 사업을 만들고 일을 만들어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은 같이 합시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불법이 아닌 한은. 그렇지만 지금 선거 끝나니까 무슨 이쪽에서 순천에서 뭘 내놔라 목포에서 뭘 내놔라 요거는 일단 중지합시다. 그러고 나서 한 1년쯤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좀 해서 저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쪽 지역 이제 80년간 세월때 살았는데 이거 좀 바꾸는 우리 운명을 좀 바꾸는 그런 일이 시작되면 그때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죄송하긴 해요. 어떻게 만들어놨는데 저기 와서 우리한테 지금 뭘 해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뭘 해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또 뭘 같이 해보자 하니까 조금 짜증이 날라 그러시죠?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옛날 방식의 정치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이 시민주권정부 주권자 정치에서는 그런 부패의연한 옛날 방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 우리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의 공직자들이 제일 먼저 거기서 벗어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으로 저를 만든 분들 핵심 지지자분들이 그런 자세에서 벗어나서 진짜 우리 운명을 우리가 바꿔보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연설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발표 토론회 할 때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힘을 갖고 싶다. 수도권에 휘둘리지 않을 힘, 그 힘을 갖기 위해서 지금 반도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교통 인프라도 필요하고 다 이제 필요합니다. 우리 자식들이 더 이상 이곳을 떠나지 않고 여기서 살아도 되는 우리의 힘, 주로 이거는 경제적인 힘이 될 겁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지금부터 만들어 가십시다. 오늘 그런 마음을 서로 확인하려고 모이신 거죠?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 같이 제가 악수를 쫙 한 번씩 다 하고 같이 걸읍시다. 그러면서 그 마음을 다집시다. 그리고 저한테 선거 때 이러이러하고 했으니까 이런 건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으면 그런 과정에서 쭉 말씀을 주십시오. 더 좋은 방법은 이분들이 하나의 커뮤니티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서로 의견 제시하고 거기서 우리의 길을 스스로 밝혀가고 개척해 나가고 이게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가면 길이 됩니다. 제 말이 아니고 노신이 한 말입니다. 본래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가 가면 그게 길이 됩니다. 그 길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 통합특별시의 출범이라는 것은 사실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한번 같이 가기로 하시는데요. 제가 악수하는 동안에 이렇게 쭉 이리 갔다 하면서 악수를 할 겁니다. 마당? 어디 마당? 명환이.
수상하러 가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연설이 했어가지고 가서 그걸 그대로 읽는 강연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받은 노벨문학상 받은 작품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작별하지 않는답니다. 제주 4.3을 소재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시는 것처럼 소용돌이 속에서 국가폭력으로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6.25 전쟁 때 아주 심했고 그 전에 제주 4.3이나 여순 사건이나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해서 4.19, 12.6 그 이후에 부마항쟁 그리고 5.18 갔었는데 그 모든 근거에는 뭐가 있냐면 권력자들이 권력을 공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공적인 얼굴을 한 사실은 사적 사욕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정치하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을 성남시장 시절부터 친분이 있었지만 경기지사 시절에 처음으로 국회의원 중에 21대 국회의원 중에 처음으로 특히 친문이라는 호남 출신이 광주 출신이 처음으로 지지선언을 합니다. 그때 이낙연 이 중에도 뭐 이낙연 대표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는데 하나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아 진짜 없어요? 예. 그러면 저랑 같이 저를 이렇게 지지하신 이유를 제가 알 것 같습니다. 그때 이유가 딱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지 않는, 권력을 사유화하지 않는. 정치인이 언제 망가지느냐? 권력을 사유하는 순간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공직자는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지 거 아닌데 지 것인 줄 알고 지 맘대로 쓰면 그 결과가 망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망가져본 인간이 윤모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거죠. 권력은 어떤 경우에도 국가폭력의 얼굴을 띠고 마치 아닌 것처럼 자기는 숨어있지만 어떤 정치인의 어떤 권력자의 야욕이 숨어있는 우리 전남 광주의 분화가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전두환이 직할씨를 승격시킬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나눠놨습니다. 1986년 3월 18일 전두환이 결재를 합니다. 서명을 합니다. 전라남도 광주시 직할시 승격 추진 계획이라는 문건에 서명을 합니다. 그 후로 그해 10월부터 가을부터 둘로 나눠집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광주를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갖고 네 맘대로 하려고 하는 거 안 돼라고 전라도 사람들이 계속 광주 중심으로 해서 뭉칩니다. 그러니까 떡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당근을, 분할 통치의 당근을 둘로 나눠놓고 거기다가 각각 전남도지사, 광주시장 똑같은 지위로 부여합니다. 교육감도 2개 주고 국장도 여러 개로 나눠서 잔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기득권을, 그런 저항을 무마하려고 했던 것이 분할 광주 전남, 말로는 승격인데 따져보면 분할의 역사였습니다. 그런 다음부터 우리가 얼마나 서로 싸웠습니까? 싸움은 아니었어도 최소한 소모적인 경쟁을 했습니다. 그걸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그것을 권력자들은 권력자들도 아니지, 나쁜 놈들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다짐을 합니다. 이제 40년 만에 다시 원상회복을 합니다. 그런데 큰 흐름의 변화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대전환 기획위원회라고 했는데, 이런 때는 공직자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행여라도 이만큼이라도 개인의 이해를 위해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즉 권력을 사유하면 안 된다는 다짐을 다시 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이 공정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이게 뭐야, 우리한테 아무런 것도 안 주겠다는 게 거야?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할 겁니다. 다만 동일한 기회와 조건이면 여러분들이 우선이죠. 저로서는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동일한 그런 조건과 기준을 넘어서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해서 나만의 이익을 챙기거나 우리의 이익을 챙기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전체가 다 같이 잘 갑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 스스로가 계속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쓸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뭔가 기회를 만들 때도 계속 자칫하면 그렇게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이른바 이념대파들은 이름을 저는 뭐라고 이제 지을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뭐라고 지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선거를 치르면서 이제 광주 전남 곳곳에 이렇게 이제 우리 지지하는들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조직이 생긴 거잖아요.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출범 과정에서 나오는 저 엉터리 세력들의 공세 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막 방어하는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그러고는 전체가 모여서 그렇게 저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감시하고 잘못 가면 바로바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그런 말씀을 제가 잘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공기가 엄청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만나서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앞으로도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제대로 나가서 우리 삶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갑시다. 출범식을 할 거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요. 혹시 짬이 되시는 분들은 1일날 저녁에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가 되면 한영 시민대 그러면서 준비단 출범 요거를 같이 좀 하려고 그러거든요. 옛 도처 방향에 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짬나시는 분들 오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일이 초대 안 하더라도 이렇게 딱 다녀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실감이 좀 나실 겁니다. 아, 진짜로 무엇이 오는구나.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잘 만들어 가도록 준비해야겠구나. 저는 지금부터 가서 그 준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